씨름판 승부 조작으로 감독과 선수 등 5명이 구속됐습니다. 돈을 받고 승부를 져주거나 실업팀 입단에도 돈이 오갔습니다. 전주 완주 상생조례 개정안이 시의회 본회의에서 보류됐습니다. 완주 군민들이 반발하면서 파장이 커지자 전주시 의회가 한발 물러섰습니다. 마른 장마 끝에 단비가 내리자 농민들 손이 분주해졌습니다. 하지만 내일부터는 비가 그치고 다시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뉴스입니다. 돈을 받고 승부를 조작한 실업 씨름팀 감독이 구속됐습니다. 해당 군청 씨름팀은 해체되고 말았습니다. 제자를 실업팀에 입단시켜주고 돈을 받은 대학 씨름 감독도 적발됐습니다. 보도에 유룡 기자입니다. 전주지검은 최근 승부 조작을 주도하고 잠적했던 도내 모 군청 씨름단 전 감독 47살 권모 씨를 붙잡아 구속 기소했습니다. 권 씨는 지난 2012년 군산에서 열린 설날 장사 씨름대회 금강급 경기에 출전한 자신의 군청 소속 선수가 우승하도록 상대 선수 2명에게 1,400만 원이 전달되도록 시킨 혐의입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지금까지 해당 군청 씨름단 소속 선수 3명과 씨름협회 간부 등 5명이 징역형 등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이와 별개로 도내 모 대학 씨름부 감독 56살 김모 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자신의 대학 씨름부 학생을 실업팀에 입단시키는 대가로 학부모에게 3천만 원을 받는가 하면 입단한 제자 6명에게서도 6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씨름 감독들이 영향력을 행사하여 승부 조작 개입, 선수의 실업팀 입단, 청탁, 알선, 명목, 금품 수수 등 체육계의 고질적 비리를 적발한 사건입니다. 도내 씨름계 지도자들의 승부 조작과 금품 수수 등 스포츠 정신에 걸맞지 않은 각종 구태가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전주 완주 통합을 앞두고 만들어졌던 이른바 상생조례 개정이 보류됐습니다. 보복성 논란에 완주군이 맞대응에 나서자 전주시 의회가 한발 물러선 겁니다. 고차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발의 때부터 완주군의 강한 반발을 부른 완주 군민에 대한 노인복지관과 화장장 이용 혜택 폐지 조례안이 결국 심의 전 단계에서 보류됐습니다. 전주 완주 통합 전에 만들어졌던 이 조례들은 완주 군민에게 전주 시민과 똑같은 이용 자격과 할인 혜택을 부여했습니다. 하지만 혜택 폐지 움직임이 전해지자 완주군 의회가 강한 불만을 드러내며 맞대응을 예고하는 등 통합을 논의했던 때와는 달리 갈등이 고조됐습니다. 게다가 전주 예비군 훈련장을 둘러싸고 완주군이 결사 반대를 표명한 상황이어서 자칫 이 조례가 통과되면 파장이 확산될 것이라는 우려도 커졌습니다. 소통과 공감의 시간이 부족하였고 발의 시점 및 조례안 자체에 대한 일부 오해에서 그간의 논란이 비롯되지 않았나 생각하며 하지만 전주시 의회 내부에는 전주 완주 통합을 겨냥해 만들어졌던 이른바 상생조례 9개가 전주 시민의 세금만 축낼 뿐이라는 생각들이 여전히 남아있어 사태는 되풀이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MBC 뉴스 고차원입니다. 삼성의 새만금 투자 협약 철회 논란과 관련해 송하진 지사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어제 유럽 출장에서 돌아온 송하진 도지사는 다음 주 민선 6기 2년의 성과와 남은 2년 도정 계획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 계획인데 이 자리에서 삼성의 투자 철회 논란과 관련해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장맛비 예보가 번번이 틀리더니 밤사이 처음으로 비다운 비가 내렸습니다. 농민들도 모처럼 바쁜 하루였는데 당분간 장맛비 소식은 없습니다. 이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전 내 내린 비로 모내기를 해놓은 논에 물이 차올랐습니다. 고랑을 파내 적당히 물을 빼주고 논둑이 무너진 곳은 없는지 꼼꼼히 살핍니다. 비가 잦아지면서 밭작물은 병충해가 걱정입니다. 고추는 장마 기간 탄저병과 역병 등에 걸리기 쉬워 비가 멈추는 틈틈이 약재를 뿌려줘야 합니다. 이제 비가 안 올 때는 예를 들어 한 군데에 집중해서 그 일을 하지만 비가 오면
혹시 여기서 무슨 일이 있지 않나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정신이 없죠.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됐지만 예보보다 적은 양의 비가 내렸습니다. 비는 다음 주 화요일쯤에 다시 내리겠고 장마는 7월 초순까지도 계속 이어지겠지만 평년 수준의 강수량이 예상됩니다. 마른 장마였던 지난 2년간보다는 60% 정도 많은 양이겠지만 우려할 수준은 아닙니다. 하지만 8월에 접어들면서 태풍과 함께 국지적인 집중호우도 나타날 전망입니다. 여름철 후반으로 갈수록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유입되는 남서류의 영향으로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국지적으로 많은 비가 내릴 때가 있겠습니다. 전문가들은 장마가 끝난 후에도 각종 병충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적용약제를 살포해 반드시 방제를 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전라북도와 충청남도는 백제 역사 유적지구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1주년을 맞아 지금까지 개별 홍보 방식에서 익산 미륵사지와 부여 정림사지가 함께 들어간 통합 홍보물을 제작해 고속도로나 휴게소, 다중이용시설에 배치하도록 했습니다. 또 익산과 공주, 부여, 3개 지역 주민들의 순회 유적 답사를 실시하고 국제학술대회와 기념우표도 공동 발행해 관심을 높여나가기로 했습니다. 한국전쟁에 목숨을 걸었던 참전용사들이 대부분 생활고를 겪고 있습니다. 내일이면 한국전쟁 발발 66주년. 그 사이 숭고한 희생의 의미도 빛이 바래고 있습니다. 보도에 강동엽 기자입니다. 한국전쟁 참전 유공자인 올해 83살의 최모 할아버지. 민가를 습격하는 북한군에 맞서기 위해 19살의 나이에 전투에 뛰어들었고 휴전 뒤에도 6년간 나라를 지켰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고령에다 노안으로 별다른 일자리를 갖지 못한 채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될 정도로 생활고를 겪고 있습니다. 관리비하고 이거 주면은 뭐 남는 것이 있어야지. 땅이나 또 손바닥만치라도 있어야 어떤 무엇이라도 심어서 안 삼아 먹는데 다 사먹어야지 않았다. 다른 참전 유공자들도 최 할아버지처럼 생활이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친구들하고 뭐 참 술 한 잔도 못 먹고 이제 노령연금도 나오고 그냥 그걸로 또 생활하고 그래요. 국가가 인정한 한국전쟁 참전 유공자는 38만 5천여 명. 이 가운데 현재 생존자는 14만 명이 조금 넘습니다. 문제는 이들 대부분이 생업에서 은퇴한 지 한참 된 80대 이상의 고령이어서 생활고에다 각종 질병에 노출돼 있다는 점입니다. 보훈교육원의 참전용사 의식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7%가 자신이 중하층 이하의 수준으로 생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매월 정부에서 주는 참전 명예수당 20만 원과 지자체가 주는 5, 6만 원의 보훈수당이 금전적인 지원의 전부입니다.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싸운 사람들한테 애들 돌리는 식으로 하지 말고 법제화 시켜가지고 물가 상승에 따라서 참전 명예수당을 30만 원대로 인상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가운데 참전용사가 삶을 돌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완주군 삼례읍을 배경으로 한 영화 삼례가 개봉했습니다. 작가들의 진지한 성찰이 반영된 개인전도 곳곳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문화계 소식 김하연 기자입니다. 한 마을에 외지인이 나타난 이후 벌어진 의문의 사건을 다룬 영화 곡성. 누적 관객 600만을 넘기면서 배경이 된 전남 곡성은 관광 효과까지 누리고 있습니다. 비밀을 간직한 땅 삼례를 찾은 한 영화 감독과 신비로운 소녀의 만남을 그린 영화 삼례. 우리 지역의 지명을 제목으로 한 독립영화 삼례가 전주 디지털 독립영화관 등 전국 30여 곳에서 개봉했습니다. 삼례 5일장 등 지역민들에게 익숙한 장소들이 등장하고 촬영의 90%가량이 도내에서 진행됐습니다. 삼례 지역이 동학운동이 이제 시작한 곳이긴 하지만 현재로서는 이제 사람들에게 좀 많이 알려지지 못하고 좀 잊혀진 공간이기 때문에 그 기운을 좀 많이 담아내려고. 가장 낮은 곳으로 시선을 돌린 작가.
일부러 시선을 두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곳에는 익숙하면서도 낯선 발이 있었습니다. 10년 넘도록 고집스럽게 발을 그려온 작가는 표정도 몸짓도 아닌 발에서 자신과 이웃의 희로애락을 봅니다. 이동수단이 되게 많이 발전을 해가지고 거의 뭐 걷지를 않거든요. 그렇게 무감각하게 변해버린 부분들이 제가 지금까지 좀 무감각하게 살아왔던 부분들이랑 많이 닮아서 성실하고 바지런한 작업을 쉬지 않고 해온 40대 작가가 쉬어가기라는 제목의 전시를 열고 있습니다. 낯선 풍경을 파스텔 톤의 감성으로 전하는 이일순 작가의 전시는 이달 말까지 이어집니다. MBC 뉴스 김아연입니다. 전주지방검찰청은 지난 총선 과정에서 후보자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택시기사 64살 A씨를 구속하고 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씨 등은 지난 4월 김제 부안선거구에서 유권자 20여 명을 사전투표소까지 택시로 무료로 태워다주고 이를 제지하는 김춘진 전 의원의 손목을 꺾어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입니다. 전주지방경찰청 정읍지청은 지난 2014년 35억 원 규모의 하수처리장 자재 특혜 구입 의혹과 관련해 김호수 전 부안군수의 휴대전화와 서류 등을 압수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자재 납품 업체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부안군 6급 공무원 52살 김모 씨를 구속한 바 있습니다. 오늘의 간추린 소식입니다. 전북도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에 국민의당도 후보를 내기로 했습니다. 국민의당 도의원들은 다수당인 더민주에 맞서 부의장과 문건위원장 등 3자리에 후보를 선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군산 옥산면 청암산이 생태관광지로 조성됩니다. 도내 14개 시군별로 추진하는 생태관광지 조성을 위해 청암산 에코라운드에 9개 마을과 연계한 경관자원이 개발될 예정입니다. 전주 자연생태박물관이 리모델링 공사로 7월부터 연말까지 휴관합니다. 자연생태박물관은 휴관 기간 전주천 물속과 주변 생태를 주제로 한 전시관을 만들어 새로 개관할 예정입니다. 순창군이 커피 재배의 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해 커피나무 450그루를 심고 시험 재배에 들어갔습니다. 순창군은 커피나무가 적응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커피를 활용한 관광상품화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폐교 논란이 일고 있는 서남대가 정상화의 길을 찾을 수 있을지 지역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내일 아침 7시 10분에 방송되는 전주 MBC 시사토론에서는 서남대 정상화를 위한 방안과 대책에 대한 논의가 펼쳐집니다.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고등학교 동창에게 사고 처리를 대가로 금품을 요구한 전주 완산경찰서 소속 48살 A 경위에 대해 파면을 결정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경위는 지난 4일 발생한 음주교통사고 조사 과정에서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가 고교 동창인 걸 알고는 사고 처리를 잘 해주겠다며 수백만 원을 요구한 혐의입니다. 송하진 도지사는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등 정부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북 출신 위원 18명과 간담회를 갖고 도정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협력 관계를 논의했습니다. 도정 현안과 관련된 정부위원회는 모두 31개로 대학과 연구기관 등에서 25명의 전북 인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정부와 원활한 업무 협력을 위해 5급 사무관 1명 등 2명의 인력을 배치해 서울 사무소와 별도로 다음 달부터 세종 분서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세종 분서는 세종시에 있는 중앙행정기관과 긴급한 사무 연락과 업무 협조, 국가예산 확보 지원 등을 담당하게 됩니다. 완주군이 방문 없이 전화로 세금을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6월 정기분 자동차세부터 적용합니다. ARS 전화 납부 시스템은 1588-2561로 전화를 걸면 간단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지방세뿐만 아니라 자동차 과태료, 환경 개선 부담금 등 실시간으로 조회하고 수납할 수 있습니다. 원광대학교병원이 세계적인 제약회사와 손을 잡고 당뇨 망막병증 연구에 나섭니다.
원광대학병원에 따르면 원내 안과 망막 연구팀이 다국적 기업인 스위스 노바티스 글로벌사와 연구자 주도 임상 연구 계약을 체결해 1억 9천만 원의 연구비를 지원받게 됐습니다. 망막 연구팀이 수행할 연구 과제인 당뇨 망막병증은 당뇨 환방 부종이 생기거나 신생혈관이 나타나 시력을 저하시키는 질환으로 조기 치료가 중요합니다. 김제시는 벽골제와 국립김제청소년 농업생명체험센터를 통과하는 국도 29호선입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